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혜선, 안전보건을 위해선 정혜선, 정혜선TV의 정혜선입니다.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이 바로 과로사입니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이 증상이 심해져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이 과로사입니다. 기존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근로자도 업무로 인해 피로가 축적되어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면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과로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라는 용어는 법적으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는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뇌혈관 질병 또는 심혈관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도 과로사라는 통계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통계가 제시되어 있어서 통상 이를 과로사 통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과로로 사망하는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457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에는 503명으로 증가를 하더니 2021년에는 509명을 나타냈습니다. 2021년 전체 사망자 2080명 중에 2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추락으로 사망하는 근로자 351명보다 1.5배 많은 숫자입니다. 과로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과로사의 원인은 업무량이 많고 업무 시간이 길고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의 책임이 높고 업무 환경이 변화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요소인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과로사가 발생합니다. 과로사로 인정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례가 있는데요. 2020년 10월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7살의 청년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이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근로자는 발병하기 전 일주일 동안 62시간 근무를 하였고요. 발병 전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5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사 이후에 16개월 동안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고요. 무게가 5.5kg에 달하는 상자를 하루에 100번이나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kg이 나가는 상자를 운반 기계에 하루에 40회가량 실으면서 육체적인 강도가 정말 높게 나타났죠. 특히 물류센터에 냉방 설비가 없는 7월 달에 최고 온도가 30도가 넘는 날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열대야가 2주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런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10월에 결국은 사망을 해서 과로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또 건설사의 화물 차량 운전기사의 과로사 사건도 있는데요. 건설사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출근을 하다가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근로자는요, 동료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나서 인력이 충원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담당 영업부장에게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격주로 휴무 없이 과중하게 일을 했는데요. 시멘트 한 포대의 무게가 40kg인데 이것을 지게차로 든 상태에서
손으로 이 포대를 다시 들어 올려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심했던 것이죠. 이처럼 과도한 긴장이나 뚜렷한 업무량의 변화가 발생을 하면 과로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분의 과로사 인정 사례도 있는데요. 경비원분이 출근 당일 쓰러져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휴식을 취하는 맞교대 방식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오전 6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또 주당 평균 5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어서 야간 취침 시에 근무 장소에서 간이 침대를 이용해서 수면을 취했는데 야간 시간에 택배 물품을 찾아가는 주민들이 많아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일주일 전에는 설날 연휴가 있었는데 많은 양의 택배가 있었고요. 또 재활용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져서 그 처리 업무가 과중이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사고가 발생한 10일 전에는요, 대설특보로 인해서 제설 작업이 많아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과로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과로사는요, 특정 직업이나 직종의 구분 없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와 관련된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업무의 마감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휴식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잠시라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업무는 스트레스를 과중시켜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 때 부담 없이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근로자의 요구가 해결되어지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나타나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것이죠. 근로자들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잘 살펴서 피로감이 느껴질 때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거나 해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휴식을 원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줘야 하고요. 아프면 쉴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건강한 근로자가 회사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꼭 기억하고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